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보여드릴 차는 파나메라 4 스포트리스모 모델입니다. 오늘도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차를 상당히 좋아하는 제 지인이에요. 저랑 상당히 친한 동생이고, 이 파나메라 구매 이사가 있다 그래서 한번 시승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채널을 만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파나메라 스포트리스모 모델을 시승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고, 그때 급하게 찍는 관계로 뭐 트렁크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뭐 한국에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스포트리스모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파나메라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카메라를 켰어요. 아무래도 이 외건 스타일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진 않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동생도 그렇지만 외건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외건이 이렇게 실용적일지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 또 뒷자리는 어느 정도 편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나메라는 전부 4인승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쿠페 모양의 일반 파나메라는 다 4인승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트리스모 모델은 5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뒷자리는 또 어떨지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느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첫 느낌이 어때? 앉았을 때 딱 느낌. 앉았을 때 느낌은 안락함? 안락해? 시트가 되게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강요한 건 아니다. 들어가는 듯한. 그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 파나메라 시트가 되게 편하고 좋거든. 의자 시트 포지션 맞추기도 편하고, 대시보드가 올라와 있는 느낌이 나잖아, 운전할 때. 그지? 약간 감싸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내가 최대한 낮춰서 운전을 하는 스타일인데, 의자 포지션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내려갔다.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 차를 딱 탔을 때 어떤 사이즈의 느낌이 들어? 어떤 차와 비교하면은 크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은 가격 이걸 떠나서 어떤 크기의 느낌이 나는지, 운전할 때 이걸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중입니다. A7? A7? A7이나 고급의 차들, 실내 공간이나 그거를 봤을 때 이 차에 사실은 금액적이나 이런 걸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S클래스하고 비교한 사람도 있고, 요즘에 BMW에서 새로 나온 그 8 시리즈 그랑 쿠페랑 비교한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차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쉽게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일단 실내 앉은 느낌은 운전하고 있는 이 친구와 저와도 의견이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의자가 상당히 밑에 바닥에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 파나메라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처음 느끼는 느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클래스나 일반 세단이나 어떤 고급 세단이랑 비교를 했다 그러면 저처럼 좀 더 시트 포지션도 낮고 차도 좀 단단하고 좀 더 좀 스포츠카 같은 느낌 있잖아. 시트도 그렇고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이런 시트가 낮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서, 파나메라는 브랜드 자체가 포르쉐니까 거기서 오는 느낌이 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트 포지션이 낮다 그러니까. 안 낮다의 나의 기준은 이 후드를 보는 시야가 어느 정도 높이냐가 정해지는 건데, 내 차랑 비교했을 때도 최대한 낮췄다고 해도 이거는 좀 더 높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후드가 보이는 시야가 이렇게 좀 더 위에서 본다. 후드가 보여? 난 조금 보이구나. 여기 운전석에서는 보이죠. 그리고 일단 외모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스포트리스모라고 해서 트렁크의 루프 라인이 좀 더 일반 파나메라보다는 더 일자로 더 빠졌지만, 기울어짐의 시작은 일반 외건보다는 좀 더 일찍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트렁크 사이즈도 높이 기준으로 봐서 일반 파나메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공간의 여유는 있지만 확연히 차이 나게 큰 박스를 더 실을 수 있거나 이런 정도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외건스럽게 루프라인을 더 뒤로 빼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실용성보다는 좀 더 디자인을 추구했을 수도 있고, 공기역학적으로 뭔가 필요에 의해서 루프라인을 이 정도까지 해서 딱 멈추게 이렇게 한 경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트렁크의 깊이는 가용 길이로 대략 한 42인치까지 사용할 수 있게 나오고요. 42인치는 대략 1m 6cm가 살짝 넘는 길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넓이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폭의 넓이를 보면 대략 34인치 정도로 나옵니다. 34인치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86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깊이 1m 6, 그리고 넓이 86cm 정도의 트렁크의 공간을 갖고 있고요.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용할 수 있는 높이가 대략 14인치 정도가 나옵니다. 14인치는 센티미터로 한 35cm 정도 나오고요. 운전을 젖힐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 요거를 딱 하면
안에 시트가 이렇게 젖혀지게 되고 완전히 바닥의 평면 수준까지 등받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내 깊이까지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보면 물론 맨 앞자리가 얼마나 뒤로 와 있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좀 더 여유 공간을 앞에 두고 트렁크의 전체 길이를 한번 재보게 되면 한 72인치 정도가 나옵니다. 72인치 정도는 대략 한 180cm가 살짝 넘는 182cm 정도가 나와요. 만약에 이 차에서 차박을 한다고 해도 전혀 누워서 자는데 길이에 불편함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시트를 올리는 거는 자동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밑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수납 공간은 아니고 우퍼랑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있고 차량용 배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차의 스포일러는 일반 파나메라하고 다르게 지붕 라인 끝에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카이엔 터보 모델하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퀴의 사이즈는 앞에는 275 35에 21인치, 뒤에는 315 30에 21인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카이엔 21인치 휠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휠 볼트 사이 거리도 거의 같은 거리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가 같다 보니까 타이어 림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휠이 들어가는 보어 사이즈만 맞으면 카이엔과 파나메라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휠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 디자인에서 아쉬운 부분, 물론 디자인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뒤에 트렁크 라인에 일자로 지나가는 LED 라이트가 있는데 파나메라는 그게 끊겨 있어요. 카이엔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911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심지어 마칸도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젠가는 연결을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어떤 디자인 측면은 제가 뭐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편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략 키가 180 정도 되는 친구고, 그래도 일단 앉아있기에는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등받이가 약간 서 있는 느낌이 난다고 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스포트리스모만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인승의 일반 파나메라는 뒷자리도 상당히 편한 느낌이 나거든요. 뒤에 등받이도 많이 서 있는 느낌 나지 않고, 근데 이 스포트리스모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전벨트가 딱 3개가 있죠. 이거는 분명히 뒤에 3인승 시트예요. 하지만 뒤에 가운데 보시면 센터 터널 자체가 완전히 뭐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가운데 자리에 누가 앉게 되면 완전히 쩍벌을 하고 앉아야 됩니다.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이 차도 4인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컵홀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눌러서 당겨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의자가 다 4대2 대 4 비율로 다 등받이가 젖혀지게 되어 있고요. 전동식 선블라인도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말씀드리면 창문을 열기 위해선 선블라인드를 항상 집어넣고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때로는 창문을 열고 선블라인드만 열면 안에 공기순환이 아주 좋은데 그 기능은 활용하지 못해요. 활용을 하려면 이제 스위치가 따로 있어야겠죠. Happy New Year, guys. Happy New Year, thank you.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1살 넘는 잉글리시 불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상당히 정말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지금은 뭐든지 다 노멀 모드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차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강도 조절도 가능한 옵션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스포츠 이그저스트 머플러도 들어와 있고요. 현재 길이 약간은 젖어 있습니다. 젖은 걸 감안해서라도 한번 일반 주행 소음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63, 60대 초반의 주행소음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일반 세단이나 SUV에서 들어오는 보통 수준의 소음 데시벨입니다. 근데 현재는 길이 약간은 젖어 있다는 거, 이런 걸 감안하면 그래도 많이 시끄러운 편은 아니고요. 딱 이제 느낌이 어떠냐면 소음 자체가 대부분 바퀴에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밖에 뭐 바람의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차의 소음도 뭐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 차는 인슐레이티드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조용한 걸 원하시면 이중 접합 유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스포츠 모드 한번 나와보죠. 대략 스포츠 모드로 RPM을 높여서 머플러 사운드를 최대한 들어오게 하면 70대 중반까지도 데시벨이 올라갑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오히려 이 부분은 전에 제가 촬영했던 벤츠 AMG 263S 모델과 거의 같은 수준의 데시벨을 기록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귀로 들리는 느낌은 263 AMG가 훨씬 더 크게 들리거든요. 소리에 관련된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모르는 어떤 소음 측정치가 따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지금 이 모델은 파나메라 4예요. 어떤 출력적으로 보면은 파나메라 중에 가장 낮은 출력을 갖고 있는 차인데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밟아온데도 가속력이 되게 좋은데? 초반에는 좀 약간 버벅대고. 아, 그게 이제 터보레가 걸려서 그렇지.
밀어주는 느낌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쭉 가는 그 느낌이 약간은 약하다는 거죠. 그래? 이 파나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서스펜션이 1단계로 간단하게 지게 되고 차의 높이도 미디엄 높이로 고정이 됩니다. 야, 그러면 좀 더 길을 나가서 이번에 스포츠 플러스를 한번 해볼까? 여기서? 아니 뭐 아무데나. 슬로인 악셀 밟으면서 쭉 나가봐. 악셀 밟으면서 나가야지. 쭉. 그렇지. 기어 올리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스포츠 플러스 한번 놔볼까? 자, 스포츠 플러스 놨고요. 아, 이게 확실히 아무래도 일반 파나메라 4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건 더 나갈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지. 약간 답답한 느낌? 그런데 약간 돌아서 이 차의 사이즈와 무게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잘 나간 느낌이 나는 거지. 괜찮네. 오늘 뭐 신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일단 스포츠 플러스에 놓으면 서스펜션은 가장 강도를 높여주고요. 차의 높이도 가장 낮은 포지션으로 자동으로 옮겨줍니다. 가장 강도가 높은 서스펜션이라도 이게 통통 튀지 않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젊었을 땐 되게 통통거리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나도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런 좀 젖은 길이나 노면이 약간은 거친 아스팔트 길이라도 포장 상태가 안 좋은 길 같은 데는 소프트웨어 좋아. 그래야 그립력이 사실은 살 때가 많아. 그리고 최근에는 스포티한 차들이 앞에는 구조를 WD-15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서 WD-15를 갖고 있는데 하드하게 되면 그런 거친 노면을 갈 때는 그 노면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 바퀴 자체가 아래 위로 일자로 움직이는데 이 노면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퐁퐁퐁 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거기다가 또 스트로크가 짧으면 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포르쉐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절대 길을 퉁퉁 튀게 다니게 하는 거는 거의 없어. GT카들은 그래. GT카들은 GT3나 GT3 RS, 2RS도 마찬가지로 노면을 좀 튀면서 가는데 그거는 서킷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설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오히려 일반 노면에서는 더 끈적끈적한 타이어 끼고 911 터보나 터보 S가 더 잘 달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코너를 딱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이 파여져 있고 이러면 GT카들은 날아가는 거야 그냥.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는 어디 하나가 부셔지지. 하체를 지탱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손상이 있는데 터보나 터보 S는 그렇지 않거든. 카레라 S, 카레라 4S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포르쉐의 전통적인 그 서스펜션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최근에 263 AMG 안 튀어 차 제일 하드하게 해도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긴 해. 계속 한데 바뀌면서. 근데 BMW는 아직 놓지를 못했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졌는데 그래도 내가 타본 34, 44 중에서는 가장 아직까지 더 그 짧은 단단한 스트로크를 주지. 근데 그게 또 좋을 때도 있어. 그리울 때도 있고. 여름에만 그립지 딴 때는 특히나 밴쿠버 여러분들 여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긴 여름이 건기라서 비가 거의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닐 수 있는 계절입니다. 지금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핸들링은 어때? 핸들링 아주 좋아. 딱 잡아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유압식 핸들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핸들이 정직하지 않니? 내가 코너를 들어갈 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차가 예상이 안 되면 위험한데 그치. 이게 내가 이 정도 꺾으면 들어가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부담이 전혀 없는 거지. 네가 생각할 때는 파나메라가 물론 하나의 카테고리일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럭셔리 세단 같아 아니면 스포츠카 같아? 딱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 더 가까워? 럭셔리 세단이 더 가깝겠지. 어떤 의미로? 스포츠 세단이다 그러면 약간 뭐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 좀 약간 공격적인 면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차가. 근데 물론 이게 파나메라 4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차에서 딱 봤을 때는 스포츠성이 더 들어갔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스포츠성 중에 주로 어떤 부분? 가속력 아니면 RPM에서 받쳐주는 그 가속력이 좀만 더 해주면, 그치. 이게 좀 더 쳐주면 이게 확 나갈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딱 쳐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오 막 이렇게 밀려 뒤로 사람이 몸이 딱 젖혀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좀 없는 거. 약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크감 있는 게 좀 아쉽다. 그치.
내 생각에는 4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저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도 운전을 해봤는데요. 행사할 때 정말 그건 무지막지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911이 991의 마크 2 버전이 나올 때였는데, 그때 까레라야 S나 까레라나 까레라 S보다는 뭐 엄청 더 잘 나갔고 911 터보 느낌이 날 정도로 차가 정말 잘 나갔거든. 그 큰 덩치가 고속도로에서 오는데 그렇게 한번 몰아보라고 하더라고, 거기 인스트럭터가. 왜 그러냐 싶었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 그래서 그건 그 차이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엔 벤츠 S 클래스가 있는가 하면 S560도 있고 S650도 있고 AMG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서로의. 요 차만 딱 놓고 봤을 때 딱 보통 사람이 재밌게도 탈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 4 스포트리스모에 전체 가죽 시트에 옵션이 다 들어와 있고 파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높낮이 조절까지 가능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요. 스포츠 머플러 들어와 있고, 이 차의 세차 가격은 대략 한 캐나다 달러로 한 14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가격을 캐나다에서 같은 가격대로 찾자고 하면 BMW에서 나오는 M8이란 모델이나 아니면 벤츠에서는 좀 옵션이 들어가 있는 S560과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메라에서 가장 높은 옵션으로 들어가서 옵션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캐나다에서 20만 불 후반까지 가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차 가격하고 거의 2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고가의 차예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 갔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파나메라를 가족용으로 타지 않는다면 일반 포르쉐 GT카를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포지셔닝이 이렇게 돌려보면 되게 애매한 것 같지만 또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뭔가를 갖고 있는 차라고 보이거든요. 그 말은 동의가 되냐? 어느 정도는 어떤 사람이 이걸 택하면 좋을 것 같아? 가족용으로 써야 되고, 근데 이제 때로는 자기가 이제 스포츠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두 가지를 다 추구를 하는 사람이면 이런 거를 원하는 거고, 아예 그냥 가족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선택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땐 카이엔이 낫겠지. 아, SUV로? 응. 아니 그래, 근데 SUV 빼고 낮은 차 중에는 이 정도의 밸류에서 263 웨건? 263 웨건 263 웨건이면 실용성도 있고 컴페어할 스타일도 수 있는 비슷하고. 게, 컴페어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그러니까 럭셔리한 느낌으로는 어때? S클래스나 이거랑? 넌 지금 벤츠를 타고 있어서 알고 있잖아. 근데 럭셔리한 부분은 확실히 진짜 벤츠가 낫지. 그치? 모든 면에서. 아, 그래? 그러니까 물론 이 시스템적으로야 모르겠지만, 아, 시스템적으로 빼고 그냥 눈에 보이는 딱 직관적으로 그냥 되게 좋은 고급스럽다. 걸로만 고급스럽다 그러면은 벤츠가 낫지. 7 시리즈는? 세븐은 그냥 그래. 세븐은 보다는 얘가 낫고. 그럼 아우디 A8은? A8도 옛날 거는 괜찮았어. 옛날 거는 좀 우주그랜드 들어가고 뭐 약간 럭셔리한 그게 있었는데, 요새 거는 이제 더블 스크린 바뀌고 막 이러면서 약간은 럭셔리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아,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마지막 질문. 파나메라 4잖아. 파나메라 GTS를 살래?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를 살래?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파나메라를 살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팔 때 조금이라도 덜 울려면 파나메라 사야 돼. 마세라티는 많이 떨어져. 감가상각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더라고. 오늘은 보셨다시피 차의 전문가나 차의 어떤 구조나 성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차의 어떤 기본 지식이 있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이 파나메라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시승기를 마련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제가 확실히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도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시승기를 할 때도 좀 더 폭넓게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라는 기존의 저의 상식의 틀을 깨는 정도의 이번에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는 파나메라는 그래요. 물론 차라는 거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면 그만인데, 이왕이면 그 차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가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좋은 차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그 차의 어떤 매력 때문에 내가 구입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파나메라는 그 와중에서도 좀 더 독특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굵직하게 포르쉐라는 금배지가 딱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차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다고 쉽게 또 다가가서 뭐 돈이 있다고 이 파나메라 사야지 할 수 있는 차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야 되고 이 정도의 느낌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차와 교감이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이 파나메라를 구입할 때 필요로 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은 매니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설명이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구매 결정을 하기 위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차다. 옆에서 이렇게 시승해준 동생과 같은 생각으로 더 빠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파나메라 4보다는 4S나 GTS로 올라갈 것이고 좀 더 안락하기 위해서는 파나메라를 버리고 다른 브랜드나 아니면 카이엔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카이엔 터보 되게 잘 나가. 깜짝 놀랐어 진짜. 오랜만에 또 파나메라를 타보면서 파나메라에 대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도 한번 공유해봤고요. 여러분께 그 느낌을 또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